남쪽으로는 보문산이 자리하고 유등천과 대전천이 동서를 감아 흐르는 대전 중구. 대전의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이자 뿌리 도시로서 고유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선 4기 중구청장을 역임한 뒤 20대 국회에서 대전 중구를 대표하며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은권 의원. 오랜 시간 동안 중구를 위해 일하며 약자의 울타리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엔 대전 중구의 명성을 되찾는 데 앞장서는 이은권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대전의 뿌리이자 원도시민 중구, 또 훤히 보이는 보문산 전망대에 저희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부터 해주시죠. 예, 안녕하셨습니까. 대전 중구 출신의 우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이은권입니다. 참 요즘 모든 면에서 참 어렵습니다. 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많은 국민들께서 오히려 지금 나라를 걱정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내일 모레면 또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고유 추석 명절인데 많은 근심 걱정들이 계시겠지만 추석 명절 날에는 우리 모두가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오손도손 정담도 나누고 그런 행복한 시간이 좀 되시고 또 명절에 오고 가시는 길에 편안하고 안전하게 오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구는 대전의 옛 정서와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입니다. 의원님도 중구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시다고요? 제가 중구에 산 지가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줄곧 초등학교에서부터 지금까지 중구를 떠나지 않고 또 제가 중구청장 재임할 때까지만 해도 우리 대전 중구의 골목골목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중구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우리 중구가 원도심이라는 이유로 쇠퇴의 길을 이렇게 걷게 되었는데 참 안타깝고 그래서 국민들이 살기 좋은 구로 만들어야겠다 그런 욕심도 가득하지만 이제 국회의원에 도전해서 당선이 돼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 대전 시민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대전 중구는 사실 과거 행정의 중심이었는데요. 광역시로 승격이 되면서 청사가 옮겨지면서 옛날에 그 명성이 사라진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실까요? 사실 대전 중구는 대전이 생기면서 가장 먼저 생겨난 곳입니다. 사람도 나이가 먹으면 늙어가듯이 이런 도시 기능들도 오래되다 보니까 기반시설도 취약하고 여러 가지가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우리 중구가 발전을 하려면 중구가 지금 장점이 뭐냐 이걸 잘 발굴해서 우리 중구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을 해냄으로써 원도심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 생각해서 어떻게 해야 하루라도 빨리 원도심을 옛날처럼 다시 활력이 되지 않는 도시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예산 확보입니다. 올해 예산 확보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산 확보를 얘기하라 그러면은 좀 제 자랑 같기도 한데요. 사실은 제가 올해 우리 대전 중구의 국비 사업을 해온 게 한 8천억 가까이 됩니다. 작년에보다도 한 2배 정도 더 많은데 많은 국비를 확보를 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 대전 중구가 지금 원도심 지역으로서 좀 공동화가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기반 시설이 취약합니다. 이 대흥동에서 석교동 끝자락까지 대전천 좌우변만 해도 도시가 형성된 지가 한 40년이 넘다 보니까 이 하수관거나 하수정비가 제대로 되지를 않아가지고 여름에는 악취가 심해서 옷에서 분리도 안 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벽에서 국비와 시비하면서 한 1,600억 정도가 이 부분에 지금 연차 사업으로 시행을 되게끔 해왔고요. 버드내교에서 정림중학교까지의 도로 사업이 지금 962억짜리가 지금 예타를 통과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청서부터 대전역까지 가는 중앙로 프로젝트 사업 이런 부분들이 한 360억 정도 또 도청 뒤에 낭만해거리 사업이라든지 또 지금 성신당에서부터 대흥동 사거리까지 가는데 지하 400면 주차장 확보인데 한 296억 정도 뭐 이런 등등해서 예산을 한 8천억 가까이 제가 예산을 올해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연차적으로 쓰여지면서 원도심 활성화에 상당 부분 기여를 하리라고 보고 이것 가지고도 아직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세세한 부분들을 더 많이
챙겨서 원도심화를 하루라도 더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 반가운 소식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지역 공공기관의 대전 지역 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것과 관련한 법안,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토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많이 나아지겠죠. 사실 대전시가 15년 전에 혁신도시가 지정을 되면서 제외됐었습니다. 왜 제외가 됐느냐 하면 대전에는 연구단지와 정부 종합청사가 내려왔기 때문에 공공기관들이 대전에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안 내려가도 되고 국토균형발전을 다른 지역으로 내려보내겠다. 그런 제가 대전시를 제외를 시켰었습니다. 그 결과 15년이 지금 지난 보니까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공공기관에서 지역의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는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은 혁신도시가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의무 규정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혁신도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를 해서 대전에 있는 기존에 내려왔던 공공기관들, 또 혁신도시가 생기면서도 그 법에 저촉받지 않고 내려온 공공기관들, 대전에서 대학을 졸업한 지역 인재들을 의무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법안을 거기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토 소위와 국토 전체를 통과를 했습니다. 본회의만 통과를 합니다. 올 연말 전에는 통과가 되리라고 보면서 우리 대전에 있는 젊은 인재들이 2022년까지는 30%까지 의무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00명이면 30%면 3상 900명입니다. 900명이라는 인원이 대전의 출신들의 젊은 인재들이 우리 대전 지역의 공공기관에 채용이 되게 된다. 이건 굉장히 저로서는 보람 있는 일이고 우리 대전시에도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한 가지가 대전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되면 뭐가 좀 달라지는 건가요? 대전천을 제가 국회에다가 3년 동안 씨름하면서 국토부에서 승낙을 받았습니다. 국가하천으로. 그럼 대전시 돈을 쓰는 게 아니고 국가 돈을 써가지고 대전천을 정비하고 관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대전에서는 상당히 그것도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상당히 보람 있는 일을 생각하고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더 관리가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의원님 지역구인 중구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자리를 옮겨서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심이 형성된 지 40년 이상 된 중구의 원도심은 대전의 역사이자 문화입니다. 때문에 원도심의 발전은 대전의 발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현재 옛 충남도청사와 한밭야구장 등의 명소들을 활성화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람들이 살고 싶은 기반시설 확충이 중요한데요. 바로 지금 우리가 악순환이 거듭되는 겁니다. 지금 원도심 지역이 쇠퇴하는 이유가 신도시가 개발되다 보니까 당연히 인구가 감소가 빠지는데 결국 남은 인구들은 노령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의 세수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게 반복되는 현상을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말 주민들이 중구에 와서 장사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다라는 걸 만들려면 기반시설이 취약한 부분을 개선을 해주면 상당 부분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행자 환경사업, 개선사업이라든지 주차장 확보 문제라든지 더 크게 보면 이 도로망 확충입니다. 지금 대전천을 중심으로 해서 애곽 순환도로 건설 이런 부분도 서둘러서 해야 되고 광역 철도망 사업도 서둘러서 해서 원도심 지역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통 문제와 관련해서 버든해교부터 정림중학교까지 도로를 만드는 부분도 공을 많이 들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버든해교서부터 정림중학교까지의 도로 개설 문제가 그게 한 926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것은 예타를 통과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구 쪽에서 바라다 보면 유등천변을 중심으로 해서 천변도로가 다 완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 쪽에는 지금 뿌리공원 있는 안영교에서부터 지금 농산물 시장까지 가는 대전 유등천 좌안도로가 뚝방길 쉽게 얘기해서 그 도로가 구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 일환으로 지금 그 구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구간이 진행이 되면서 안영교서부터 버드네까지는 완성이 되고
현재 지금 수친교에서부터 삼천교까지는 또 4차선이 확장이 돼 있습니다.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구간별로 나눠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이 또 지금 버드네교에서 다시 수치군까지 연결하는 작업들,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 교로 교통망도 원활해지기 때문에 원도심 지역에 상당한 활력소가 되겠다. 대전 중구는 또 대전역과 서대전역이 함께 있으면서 교통이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서대전역에 최근 KTX 운행 노선 문제로 논란이 많았었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화를 많이 났던 부분인데, 사실 서대전역이 정차 손님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곳인데, 지금 호남선을 공주로 일단 돌리다 보니까 서대전역이 소외가 돼서 편수가 줄어들어서 손님이 줄었는데, 저는 승차 편수가 있으면 손님도 있다. 그리고 그걸 감안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서대전역에서 논산까지 직선화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시간을 약 그렇게 하다 보면 한 20분 정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KTX가 이쪽으로 투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작년 11월 17일 날 이 문제하고 코레일하고 대전시하고 어떤 그런 의열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중재에 나서서 일단 간편되는 문제는 막아냈습니다. 막아냈는데, 앞으로 간편이 문제가 아니라 증편될 수 있도록 네. 대전시에서 적극적 협조를 해서 지금 버스 노선도 하나 신설을 해서 시내버스 노선이 들어가 있고, 또 그 주변도 정비 사업을 해서 서대전역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줌으로써 또 승객도 많이 늘을 거다. 코레일 측에도 이해도 구하고 설명을 구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편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대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보문산 관광 벨트화 사업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뭐 저희지만 가지고 되는 사업은 아니고, 일단 대전시와 서로 이런 의견을 통해서 조율을 해서 현재 우리가 와 있는 현재 한반 야구장 이것과 연계해서 보문산 관광벨트, 중구 지역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의 도시로 경제 한축을 담당을 시키고, 보문산 관광 개발을 통해서 또 경제 한축을 삼아서 중구 지역 경제를 좀 일으키자. 그다음 대전에는 좋은 이 보문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문산을 어떻게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많은 고심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야구장에서부터 보문산의 전망대라는 그곳에 타워를 설치해서 이곳을 곤드라로 연결해서 일단 저 뿌리공원까지 연결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다각도로 1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워터파크 신설하는 문제, 그 다음에 유수대를 걸릴 문제, 이런 문제까지도 그 다음 달에 추진하는 대전시에 이런 구상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 야구장 부지를 둘러싸고 유치 경쟁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결국에는 중구 한밭 종합운동장 부지로 확정이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힘든 점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뭐 대전시에서 잘 결정을 내렸지만, 사실은 쓸모없는 소문 논쟁을 벌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대전시장이 선거 공약으로 이곳에 야구장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던 부분을 당선되고 나니까 그걸 뭐 용역을 줘서 공모를 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 기초단체들이 서로 뜨거운 경쟁을 벌여서 유치하려는 경쟁이 벌어진 일이 있었는데, 저도 나름대로 대전시장 만나서 열심히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서 현재 대전 우리 중구 이 위치에, 여기는 정말 그동안에 대전 중구 같은 경우는 시청, 법원, 검찰 다 떠나가면서 그렇잖아도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지금 원도심 활성화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우리 문창동이나 대흥동, 대사동이 주민들께서 야구 경기가 있을 때는 집 앞에 자기 차도 못 빠지는 불편함을 겪으면서도 견뎌왔는데, 지금 와서 그마저도 떠난 다음 지금까지 기다린 사람들은 뭐냐 도대체가. 또 이것은 시장 공약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해서 이제 다시 야구장을 새로 이렇게 신축하기로 결정을 내려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올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남은 기간 동안 중구에서 꼭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정부나 대전시 또 우리 중구에 진행되는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이제 챙겨보고 해야 되는데요. 대전에는 트램이 예탐 현재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 확보하는 면에서 현재 서대전 육교 지하화 문제, 이 부분이 2차선이냐 8차선이냐 쟁점이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기재부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저기를 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전액 8차선 지하화 만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남은 숙제가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태미고개 문제가
트램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경도가 7도 정도가 트램이 갈 수 있는 경도라고 그러는데 그쪽은 한 좀 14도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 경도를 지하화할 것이냐 아니면 경도를 어떻게 깎아내서 낮출 것이냐 이런 문제, 예산 확보하는 문제를 같이 해서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서대전역 KTX 고속화 사업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를 해서 이루어내도록 하고 나머지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차근차근 이런 문제를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84년 강창희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활동하며 정치에 입문한 이은권 의원. 이후 2006년 지방선거에서 중구청장에 당선되며 지역사회에 봉사할 기회를 갖게 됐는데요. 민선 4기 동안 중구의 살림을 이끌어오며 행정과 비전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 의원은 중구청장의 행정 경험을 살려 국회의원에 도전합니다. 세 번째 도전 만에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죠. 초선 의원으로서 지난 3년은 어땠을까요? 제가 그 문제에 답하기는 참 겸연쩍네요. 근데 사실 저는 16년부터 초선 국회의원으로 돼서 지금까지 대전에서 서울까지 매일 국회를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름대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라는 모습도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대전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대전 시민들과 중국 국민들에게 고맙고 감사하다. 더욱더 열심히 를 해야겠다. 나름대로 생각을 하지만 더 열심히 해서 보답하는 게 제가 할 일이다. 그래서 아직도 제가 할 일은 많고 우리 국민들의 만족도 채워드리지 못했다. 그래서 저는 아마 10점 만점 중에 여기다가 7, 8점 좀 들려나 모르겠습니다. 예, 더 열심히 해서 보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상임위 활동을 쭉 보니까요. 먼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지금은 국토교통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의 위상을 좀 더 높여야 되겠다. 뭐냐? 대전은 과학기술의 도시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것은 대덕연구특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연구기관들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습니다. 결국 노동력과 기술력으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연구특구가 그런 우리의 일자리를 뒷받침해 주시는 과학기술의 본산이다. 그쪽 분야에 관심을 가져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을 좀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 이바지하고 싶다. 그런 생각에서 갔는데 제가 바로 가서 한 게 양자정보통신진흥법이라고 그래서 이 양자기술이라는 게 앞으로 세계에서 이런 OG, AI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배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통신 기능들도 양자정보통신이 개발을 해서 발전하고 세계 선두주자가 될 거다. 그래서 그쪽 법안도 발의하고 이렇듯이 우리 연구단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가 한 반 정도 하다 보니까 네. 우리 대전 중구가 원도심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취약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가 국토교통위로 가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국토교통위로 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토위 위원으로서 현재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또 투기 과열지구 지정과 같은 집값 상승 문제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부에서 그동안에 많은 대책들을 지금 한 13, 14차례에서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시장 기능에 맞는 방향에서 추진을 해야지 규제만 강화한다고 이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도 과연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는 지역이 우리 서민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지역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묶어놓더라도 우리 서민들은 그 집값을 부담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결국은 가진 자들이 싸게 가서 분양받는 효과가 올 것이다. 그렇다면 가진 자들만 더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건설 경기가 또 얼어붙을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한제는 건설 회사들이 그 건축을 잘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득이 많이 남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에 역기능을 가져와서 집값이 또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하면서 여러 가지 대책들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대전에서 성장을 해오셨고 지금은 정치인으로서 대전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언제부터 정치를 해야겠다고 꿈을 꾸셨는지요? 저는 사실 우리 대전 중구에서 이제 50여 년이 넘게 이렇게 제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선화초등학교를 나왔는데요.
초고등학교 다닐 때 그 개구장이 같은 시절 그런 모습을 쭉 떠올리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뭐 다 대전 중구 있는 지역에서 나왔는데 제가 사실은 정치를 처음부터 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장을 하면서 쭉 지켜볼 때 야 이거 나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어느 순간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치인을 쫓아서 다니면서 하다 배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 대전 중구의 구청장도 하게 되고 또 대전에 또 골목골목 구석구석마다 제 발길같이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나도 우리 중구를 위해서 좀 해야 될 일이 있겠구나. 그럼 제가 한번 국회에 도전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구청장 지내고 나서 낙선하고 국회의원에 이렇게 도전해서 3번 만에 제가 국회의원 됐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구청장도 하셨고 국회의원도 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다 해보니까 어떤 점이 가장 다르던가요? 사실 제 성격에는 구청장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과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구상을 펼칠 수 있는 게 구청장입니다. 시장이고 국회의원은 사실상 도와주는 역할이죠. 나라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자기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예산을 집행하거나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사실은 지역에서 구청장이나 시장이 대전에 우리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대전 중구에는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중앙에 돈이 필요하다. 국고가 필요하다. 이럴 때 제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는 건 사실 장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장들이 훨씬 재미있습니다. 그럼 의원님만의 정치 철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거창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신뢰를 가장 제 마음속에 두고 있습니다. 신뢰? 예. 왜냐하면 법이 약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만 법 이전에 그래도 최소한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한 말은 스스로 지킬 줄 알아야 된다. 정치인들이 바로 지탄받고 욕먹는 것이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놓고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국민들 신뢰를 잃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집에서도 우리 집사람에게 또는 우리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남편 부끄럽지 않은 아빠로서 정말 내가 자존심은 지켜줘야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어떤 준비들을 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하네요. 많은 국민들께서 느끼시기에 지금 나라가 여러 가지로 힘이 듭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렵고 또 외교적으로도 참 따돌림 받는 것 같고 또 안보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국민들에게 많은 심려를 끼쳐드리는 이런 지금 현실입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지금 내년 총선이 임박했다고 해서 자기 선거운동만 하고 다닐 수 있는 이런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안 할 수도 없고 제가 볼 때는 제가 주어진 지금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에 충실히 하면서 작은 시간이라도 땀을 내서 우리 국민들에게 한 발짝씩 더 가는 그런 행보를 해나가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또 국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대전 시민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이은권입니다. 이 어려운 생활 여건 속에서도 고군분투하시는 우리 대전 시민 여러분들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경기 속에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어렵더라도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정담을 나누는 그런 행복한 시간들이 되시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도약할 수 있는 대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원래의 모습을 보존하고 발굴하는 일은 그 지역 고유의 색을 지켜내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대전의 뿌리인 중구의 여러 사업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역의 이슈를 함께 공감해보는 이슈앤피플,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